안녕하세요. 재테크마수입니다. 자, 오늘은 LH 기존주택 매입 공고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크게 이제 우리가 미리 설명을 드리면, 우리 건축을 하면 두 가지로, 대표적인 걸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축을 하고 분양을 하고, 분양을 해서 이 건축물을 매각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SH나 LH 같은 공사에 나라에다가 매각을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간략하게 LH에 매각을 하는 경우에 장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는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우리가 건축을 해서 시간이 걸려요, 일단. 그리고 분양을 하기 위한 분양 대행사를 써야 되고, 직접 분양을 하더라도 시간과 수익이 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LH 같은 경우는 매각이 되면 바로 금전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각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중에 리스크가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왜? 나라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라가 우리한테 뭐 사기를 친다든지 잘못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LH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춘다면 안정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매각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을 거잖아요, 나라에다. 그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상담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자, 그래서 일단 목차를 간략하게 순서를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팔려는 주택이 어떤 주택에 해당되는지, 두 번째로는 그럼 어떤 지역인지, 세 번째는 어떤 주택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크게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네다섯 번째는 저희 회사의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나눠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매입 대상 주택부터 볼게요. 자, 그럼 어떤 주택을 매입을 할 수 있느냐, LH에서 설명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이제 충족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기준은 또는이 아니라 다 충족을 해야 된다. 세 가지 전부 다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고, 첫 번째 주택 유형이 충족을 돼야 되고요. 유형이 정해졌으면 그 유형별 면적 기준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거를 충족을 해야 되고, 플러스 사용 승인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새 거를 더 우선적으로 매입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을 해야지 LH에서 매입을 해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주택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면적 기준을 보시면 85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데, 거기 이하인 뭐 다가구 주택이나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 우리 도생이라고 하죠. 저 요 세 가지 유형에 들어가는 85제곱미터 이하인,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일단 매입을 하고요. 이게 됐으면 그 유형별로 면적 기준이 있는데 너무 내용이 많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두 가지 기준만 설명을 드릴게요. 나머지는 찬찬히 읽어보시고. 그래서 자, 일반 가구용으로 우리가 LH에 매도를 한다. 그러면 20제곱미터에서 80제곱미터 이하 들어가고, 또는 청년 기숙사 용도로 우리가 납품을 할 거면 주거 면적이 16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이상 선호를 한다. 요 정도 면적 기준이 있고, 찬찬히 읽어보시고 디테일한 거는 제가 또 따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용 승인 기준이 있어요. 자, 사용 승인의 기준으로 2022년도 1월 1일 기준이에요. 기준으로 사용 승인이 10년 이내에 있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그 중에서도 사용 승인을 6개월 이내에 플러스 기존 임차인이 없는 신축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요 내용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LH에서 왜 매입을 하냐, 이 공공임대를 주기 위해서, 우리 행복주택에 대한 들어보셨잖아요. 주기 위해 매입을 하는 건데, 기존 임차인이 있어버리면 LH에서는 당연히 임대를 줄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차인이 없는 신축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서 용어를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이해가 안 가시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 이 LH에서 말하는 주거 면적이란, 자, 발코니 확장 등 독립적으로 실제 사용하는 거주 면적을 말한다. 그래서 전용 면적 14제곱 이상은 당연히 충족해야 되고, 자, 요게 주거 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LH에서 말하는 주거 면적이 요렇고, 자, 그 다음에 공공전세 우선 매입 요건이라는 것도 LH에서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 화장실이 2개 이상인 주택이고, 또 준공이 6개월 이내 신축, 그 다음에 30세대 이상,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설치 기준 주택 라는 거, 이 기준이 들어가 있으면 공공전세를 우선 매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니 참고 정도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 유형, 그리고 유형별 면적 기준, 그다음에 사용 승인의 기준을 모두 세 가지를 모두 충족을 한다. 그 세 가지 기준이 어떤 요건인지는 방금 전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는 주택만 LH에서 매입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매입 대상 주택을 알아봤죠. 어떤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느냐. 두 번째는 그럼 어떤 지역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볼게요. 간단하게. 자, 일단은 물건 소재지, 내가 신축한 건물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그 해당 소재지에 관할 그 본부, 지역 본부에다 납품하시면 되는데,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할 게 뭐냐면, 이제 서울 지역 본부라고 해서 서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경기도 뭐 의정부시부터 지금 다른 서울과 관련이 없는 지역도 지금 서울 지역 본부에다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내용을 천천히 보시고, 내가 어느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어디다가 납품해야 되는지, 어느 본부에 납품해야 되는지 천천히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전국을 다 기입을 해놨어요.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캡처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총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알아봤어요. 첫 번째 어떤 주택을 매입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다가 신청을 하면 되는지, 마지막으로 그럼 어떤 주택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크게.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이 지금 쭉 제가 나열을 22가지로 해놨어요. 내용이 되게 많은데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22가지 안에 포함이 되면 접수를 할 수가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자, 쭉 중요한 내용만 읽어드릴게요. 재정비 촉진지구,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및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개발이 예정된 지역. 이 내용의 큰 키워드는 뭐예요? 개발이에요. 개발.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개발될 지역은 어차피 지어봐야 철거되고 다시 개발해야 되는, 도시 개발을 하든 아니면 재개발을 하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또 개발 또 들어가잖아요. 개발 예정지구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번 읽어드릴게요. 국토교통부 공고 중에서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가 되는 기준을 이제 나열을 해놓은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 없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주택은 안 된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 주거 기준을 궁금하시면 제가 따로 문의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미설치 지역이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 내용은 이제 뭐냐면 이제 위해 시설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시설, 이제 비선호 시설이든지, 그래서 군부대 사격장이라든지 화장장 같은 이 비선호 시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마찬가지로 이제 위락 시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지하 세대가 있으면 안 된다. 지하층이 있으면 안 된다. 세대가 없으면 납품해서 받아주지 않는다. 접수 대상에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해가 안 가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불법 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사유. 당연히 나라 공기업에서 하는 건데 당연히 불법으로 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정도. 그 다음에 맹지란 뭐냐? 도로에 접하지 않은 건축이 불가능한 땅을 맹지라고 해요. 그 맹지에 있는 땅은 당연히 LH에서 당연히 매입을 안 해주겠죠. 자, 그 다음에 세대별로 전기 및 수도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 이건 왜 그러냐? 자, LH에서 이걸 왜 산다고 했어요? 우리가 LH 공고 임대를 하기 위해서 이걸 매입을 하잖아요. 그럼 호실별로 임대를 주고 거기에 관련된 전기세나 수도세 이런 내야 되는데, 세대별로 설치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누가 얼마큼 쓰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임대가 불가능하겠죠. 근데 단 그래서 조건부가 있어요. 계량기가 추가 설치가 가능한 경우 조건부로 신청을 받아주겠다라는 내용이 또 추가로 붙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 내용이 되게 많죠. 자, 이번에 건축 허가일 기준이 나와 있는데, 허가일 기준으로 19년도 11월 7일 이후인 경우에는 외벽 단열재 플러스 마감재료 전체에 대한 준불연재 성능 이상을 만족하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준불연재 성능 이상을 만족해야 된다는 내용이겠죠. 그게 기준 11월 7일이다 기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건축 허가일이 19년도 11월 6일 이전, 그러니까 이 기준점이 11월 6일 이전인 경우에는 외벽 단열재 또는 마감재가 준불연재 성능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쉽게 말씀해서 이 굉장히 화재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거를 마감 제대로 해라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한 상황인데, 우리가 사실 얼마 전에 LH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뭐냐, 직원에 관련된 사람, 직원의 직계, 존비속, 뭐 아들, 딸, 배우자, 부모님 관련된 사람은 안 된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택은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 유효기간이 언제냐? 5년 동안이에요. 5년 내에 퇴직했더라도 5년 내에 퇴직한 사람들의 관련된 그 소유주택은 받아주지 않는다. 뒤집어 보면 5년이 지나버리면 이제 받아주겠다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비슷한 내용으로 청탁 등 부정한 행위로 공사로부터 제재를 받은 행위자가 갖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그 행위자가 중개를 하는 주택도 LH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LH 공사에서 2회 이상 매입 대상 제외한 주택, 그러니까 2번 이상 신청을 했는데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을 건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런 업무를 도와드리는 건데, 그 제외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재신청한 안 된 이유가 있을 건데 그걸 해소하지 않고 신청하면 당연히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한 번 더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째, 세대 내의 보일러실 및 세탁기, 뭐 냉장고, 조리공간 확보가 어려운 주택. 그러니까 사람이 좀 살기가 또 임대하기 어려운 주택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째, 자, 법률적 또는 사실적 분쟁이 있는 주택. LH에서 매입을 했는데 이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임대를 못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법적 절차나 실질적으로 분쟁이 있는 주택은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고, 비슷한 개념으로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주택,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넘겼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이 지분이 있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특이 케이스인데, LH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주택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꼭 설치가 된 주택을 신청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미분양 아파트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맹지 설명드렸잖아요. 비슷한 개념인데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자동차가 지나다닐 수 없거나 아니면 사도여서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 도로기 때문에 마음대로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단 이 막힌 사도 같은 도로를 지자체에다 기부 채납을 하거나 또는 LH에다가 무상으로 계속 가능한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자동차가 지나다닐 수 있으면 문제없이 LH에서 받아주겠다라는 내용이고, 자 그다음에 자, 우리 보일러실이 내화 구조의 벽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내화 구조로 하고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자,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왜 읽어드리냐? 워낙 유명한 법률이에요. 국계법이라고 하죠. 그거에 용도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뭐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 뭐 일종 일반 주거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신축을 하신 분들이면 당연히 아는 내용인데 그 용도 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중공업지역 외에 소재한 주택은 받아주지 않는다. 즉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중공업지역 내에 있는 주택만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22가지나 되는데 이 22가지 내용을 천천히 다시 뒤로 가서 읽어보시고 이 안에 포함된 주택은 접수대에서 제외되니 주의를 하시고, 사실 이 기준도 사실 일반인들이 또 갖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저희가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문의를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총 알아봤죠. 지금까지는 첫 번째 어떤 주택을 매입을 하는지, 두 번째 그럼 어디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지, 세 번째 그럼 어떤 주택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네 번째부터는 뭐냐면 저희 회사 간략하게 어떤 업무를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업무를 하는지. 첫 번째 LH 관련해서 우선 매입 서류를 준비하는 걸 도와드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인 분들이 건축을 하셨다 하더라도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서류를 안내를 준비하는 걸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이걸 신청을 하면 되는지 기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요. 이러이러한 주택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저희가 판단을 미리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점을 안내를 해드리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전체적인 거를 그래서 총괄을 해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접수부터 서류 준비부터 끝까지 매각 잔금을 받으실 때까지 수익을 내실 때까지 저희가 책임지고 업무를 도와드리고, 하나 더 이제 찝어서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신청을 하셨다가 몇 번 반려당하는 주택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런 건에서 굉장히 진행하는 게 많은데, 그러면 왜 LH에서 알려주지 않아요?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기각이 되는지 정확하게는 안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철회된 것도 갖고 와 보시면, 상담을 해보시면 저희가 또 오히려 다시 또 매입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도와드리니, LH 관련돼서 충분히 문의사항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도와드리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LH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회사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부동산 중개 법인으로 뿌리를 시작했지만 중개업뿐만 아니라 시행이나 개발, 분양부터 시작해서 공공사업 컨설팅,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공공사업 컨설팅에 해당이 되겠죠. LH 등 부동산 자산관리, 투자하실 분들 투자 컨설팅까지 종합 부동산에 관한 모든 업무를 대행을 해드리는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H 사업 아니더라도 충분히 문의사항, 어떤 문의사항이라도 있으시면 문의를 주시면 또 내방을 또 해주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 시행, 개발, 분양, 공공사업 컨설팅,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수행한 수행 실적들이에요. 이렇게 실적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으니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LH에 관련된, LH에서 내가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넘기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사실 이것만 보셔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라고 영상을 찍게 되었고, 디테일한 부분은 내방을 해주시면 상담을 자세하게 무료로 해드리니까 부담 없이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재테크 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